안녕하세요. 고수학에서 진성고 2학년 담당하고 있는 전성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진성고 2학년 기출문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우리 학생들이랑 전체적으로 한번 볼 건데, 주요 문항 제외하고는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학생들한테 소개 정도 시켜주고 넘어갈 거고, 필요한 학생들은 그냥 동영상을 잠깐 멈춰서 그냥 확인해보고 문제 한 번씩 풀어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일반적인 극한 문제 나와 있으니까요. 학생들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도 미분계수 문제 일반 계산 유형이니까 넘어가고요. 3번 문제 이제 도함수 문제인데 그냥 미분하는 분미분하는 유형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다음 자, 4번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연속의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연속의 정의인데 형태 문제가 길긴 한데 일반적인 문제니까 그냥 학생들 한 번씩 보시고. 자, 5번 문제 보더라도 이제 좌악한 우극한 우리 학생들 얼마나 잘 판단을 할 수 있느냐 나타내는 문제인데 역시나 교과서 문제 정도니까 일단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보게 되면 이제 미분 가능성 따지는 건데 형태는 미분계수 사용하는 거지만 여기 친구는 편미분 사용하기도 했네요. 근데 일반적인 교과서 문제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자, 7번 문제 이제 나머지 정리 나와 있는데 그냥 미분법 문제죠. 교과서 문제니까요. 학생들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8번 문제 3차 함수에 도함수 나와 있고요. 그럼 당연히 2차 함수로 나와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래 3차 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느냐 개형 정도만 알면 되는 거라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 자, 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2차 함수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 이 문제 역시도 모의고사 기출이에요.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교과서들이 있고요.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학생들이 얘네다 1, 2, 3 여기는 문제 1, 2라고 변형돼서 나왔네요. 내신이라고. 그래서 원래 모의고사에서는 1, 2, 3, 4까지 대입해서 그냥 극한식을 여러 개 써주는 거가 되는 거고요. 10번 이제 오랜만에 합답형 문제 나와 있네요. 합답형 문제 좀 복잡하긴 한데 극한 연속에 대한 합답형이라 문제 주어진 거는 그렇게 복잡하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생들 한 번씩 읽어보면서 그냥 정리해 주면 될 거예요. 요거 역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11번 형태는 요 델타 y, 델타 x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요 표현 좀 낯선 친구들이 있어서 요 표현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교과서에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 학생들 부계적으로 사용하는 정석에도 이제 델타 x, 델타 y에 대한 표현법 나와 있으니까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도 주요 문제긴 하지만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편이다. 자, 12번 문제는 이제 3차 함수 나와 있고요. 이 범위에서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미분해서 극대 극소 극값이 둘 다 요 사이에 있으면 근해 분리를 해주셔야 돼. 고1 내용이라 근해 분리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문제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개 강의 때 문제 풀이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13번 문제를 보게 되면 13번 문제 딱 보기만 해도 이제 모의고사 형태다라는 게 느껴져요. 첫 번째, 두 번째 줄만 보더라도 모의고사 형태 문제고요. 그래도 함수 자체를 그렇게까지 어렵게 주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풀거나 할 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 두 함수에 대해서 뭐만 따지면 된다? 연속만 따지면 된다. 연속의 정의 좌악한 우극한 함수값만 가지고 따지면 되기 때문에 연산만 좀 잘 해주면 된다. 그래서 풀이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아마 사항으로 제가 체크를 했을 만한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는 제가 이제 주요 문항이라고 해서 이제 표현을 해놓은 문항인데요. 자, 이 문항 같은 경우는 내신에서는 많이 출제가 안 돼요. 옛날에는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요새 근 한 7, 8년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주요 문제 푼다고 했을 때 뒤쪽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요 문항 풀이에서 볼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 자, 15번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조건식이 나와 있는 함수를 이제 구하는 거죠. 자, 다항 함수도 아니고 일반 함수로 나와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접근을 해줘야 돼요. 이 역시도 이제 상으로 체크는 해놨을 텐데 다의 조건에서 가우스도 나와 있고요. 하지만 이 형태 자체는 너희들이 정석을 풀게 되면 한두 번 정도는 볼 수 있는 유형. 문제집마다 많지는 않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집에 한두 문제 정도 섞여 있는 건데 고생을 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공개 강의 때 설명을 해줄 만한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항이고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주요 문항 풀이한다고 했을 때 풀어드릴 문항이에요. 보기만 해도 어렵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겠냐라는 것만 좀 확인을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7번 문항 같은 경우는 원이 나와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항 자체는 사실 이과들보다 문과들한테 조금 더 어울리는 문제. 아마 사항으로 체크가 돼 있을 텐데 사항으로 체크하는 이유는 문과들한테 이 극한의 개념을 굉장히 잘 물어봐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그래서 내신할 때도 학생들한테 반드시 나올 만한 문항. 네, 기하가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림을 그려놓고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도 공개 강의 때 설명이 될 문항이에요. 자, 그 다음. 자, 18번 문항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얘는 어려워요.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운데 한 번 이상 본 친구들한테는 너무 쉬워요. 왜냐면 풀이가 제한돼 있고 풀이가 딱 고정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아마 제가 상이나 중 뭐 둘 중에 되게 고민을 해서 둘 중에 하나로 체크를 했을 텐데 내신에서는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항입니다. 일품이나 이런 난이도 조금 있는 문제집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유형인데요.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체크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라서. 자, 19번 유형은 이제 절대값이 나와 있어서 내신에 이제 이런 거 나오면 학생들이 이제 막 싫어지죠. 더군다나 여기에서 막 전체 범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내신 때는 좀 풀기가 힘든 유형이고요. 요건 역시도 제가 이제 이따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요거는 좀 안 풀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개 강의 때 풀도록 할게요. 풀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런 거 괜히 머리 아프게 푸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공개 강의 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 길어요.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3차 함수가 나와 있고 여기에서의 접선 그린 다음에 이 접선 자체가 여기에 또 접하고 그때의 접점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문제. 자, 문제가 길수록 우리 학생들은 글을 잘 읽어주셔야 돼요. 네, 이런 문제는 글 순서대로만 풀어주면 다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계산은 연습으로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이 순서대로 그냥 쭉 풀어주면 답이 그냥 여기까지 또 나오는 문제라 주요 문항이 넣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공개 강의 때 풀이는 하겠지만 왜냐면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유형이라서. 자, 그 다음 이제 객관식 이렇게 끝나고 주관식 논술형 시작이네요. 자, 논술형 시작은 이제 3차 함수 가지고 이제 그 부정형 이제 fx 자체를 만드는 형태죠. 이거야 뭐 워낙 많이 보는 거니까 학생들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 이게 8점이에요. 진성 특징이 이제 서술형이 좀 쉽죠? 희한하게 서술형이 좀 쉬워요. 자, 서술형 3번, 서술형 2번이 어디 갔죠? 서술형 1번. 2번이 그 밑에 있었나 보네. 서술형 2번 보게 되면 자, 미분한 가능 함수랑 2차 함수가 나와 있고 주기 함수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네요. 이것도 뭐 그냥 푸는 문제. 이것도 10점인데요. 주기성 잘 체크해 주시고 이것도 아마 주기성 때문에 제가 공개 강의에서 풀이를 할 만한 문제 유형이 되겠네요. 주기성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자, 그 다음 논술형 3번 같은 경우 역시도 절대값이 나와 있어요. 객관식 19번이랑 논술형 3번의 절대값 가우스 진성은 다 내거든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 대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요거는 개형을 좀 알고 문제를 좀 풀어주면 좋은 거고 개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 따라가다 보면 3차 함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복잡하지는 않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역시도 공개 강의 때 설명을 할 내용이니까 공개 강의 때 요거까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봤고요. 우리 친구들 어떤 거 한번 봐주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PPT 만든 이 슬라이드로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쟁성구 기출 분석이라고 했고요. 네, 작년 중간고사고 교재는 이제 그 신사고 교과서 이제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신사고였던 것 같아요. 확인을 해봤을 때. 올해 고2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정성 얘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또 섬찟하긴 한데 어쨌든 자, 문항수가 이제 이렇게 분포가 돼서 23문항 서술형이 3문항이니까 객관식이 20문항 서술형 배점 크니까 서술형 열심히 푸시면 되고 상이 좀 많아요 1학년들에 비해서. 문제 푸는 시간이 충분히 부족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요거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주요 문항으로 잡은 문항은 이렇게 이제 4문항이었는데 제가 이따가 풀어드릴 문항은 14번과 16번 정도만 풀어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상중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는 싫어하는 단어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는데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주요 문항에서 이제 제가 이따가 풀 문항인데요. 이 14번 문항이에요. 미분계수 사용하는 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2008년도 가형 6월 평가원에 나와 있었던 문제입니다. 물론 너네 학교들처럼 이렇게 함수가 주어지고 폭력적으로 내가 미분계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문제 자체가 똑같습니다. 여기 커지네. 자, 기출문항 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미분계수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똑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정도 풀 수 있으면 저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요. 이거 못 풀면 저거 당연히 못 풀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우리 학생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게 되면 자, 그 다음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죠. 1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진성고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그림이 주어져 있는데 기출문항 보게 되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확대 한번 해드릴게요. 기출문항 확대해드리면 아까 전에 봤던 문제 유형이랑 좀 비슷하죠. 0,0, T, T, 0,T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과 겹치는 부분 FT 문장 구조가 같아요. 아예.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FT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똑같은 거죠. 근데 진성고에서는 미분 가능성이 아니라 미분 값을 그냥 구하라고 계산하라고 나와 있는 거고 도형이 진성고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요거 요 문제 역시도 같은 유형인데 선생님들이 계산만 좀 변형을 한 거라서 아까 전 이게 제가 이제 이따가 풀어줄 내용처럼 풀어드리면 되고 마찬가지로 공개 강의에서 이것도 같이 풀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9번 문항입니다. 요것도 이제 이따가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상 문제로 이제 못 풀어주는 문항인데 진성고 시험지에 나와 있는 형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값이라고 나와 있고 미분 가능성 따지라는 거.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유형은 이제 2016년 수능 홀수형 21번입니다. 이 절대값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불가하고요. 이 그래프는 닫힌 구간에서 뭐 실은 요 개념은 아니라 위에 있는 개념. 절대값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할 건가? 3차 함수인데. 근데 너네 시험지를 보게 되면 절대값 fx가 전 구간에서 이번에는 미분 가능한 거. 과연 이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개 강의에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진성고 주요 문제라고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공개 강의에서 나머지 문제들과 주요 문제들, 그 다음에 예상 문제들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개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